여러분, 부자들의 집, 부가 찾아올 사람들의 집에는 절대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들을 정말 많이들 두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없도록 하세요. 그리하면 누구나 좋은 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는 절대로 없고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무조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자들은 세탁소에서 받아온 옷걸이를 절대로 그냥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오면 철사로 된 얇은 옷걸이가 같이 오죠.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옷걸이를 버리지 않고 옷장에 넣어두고 같이 사용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수에서 이 철사 옷걸이는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네, 풍수에서 날카롭고 가는 금속은 기운을 찔러버리고 잘라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기라고 하는데 이 뾰족한 철사들이 옷장에 수십 개씩 걸려 있으면 그 옷장 안에 기운이 어지럽게 찢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내 몸을 감싸고 또 나의 기운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옷을 살기가 가득한 채로 입고 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녹이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가장 나쁜 기운을 가장 좋아야 할 장소에 두는 것이니 절대 이런 집에 번영의 기운이 깃들 리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자들은 절대 가방이나 지갑 속에 과도한 신용카드를 넣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돈이 들어와서 머무는 집이라고 합니다. 네, 즉 지갑이나 가방은 재물의 작은 집터인 것이죠. 여러분, 집터가 좋아야 기운이 모이듯이 지갑이라는 집터가 좋아야 돈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라는 것은 그 본질이 빚의 통로입니다. 네, 이것은 들어오는 기운이 아니라 나가는 기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것이며, 이런 것이 지갑에 가득하다면 그 지갑은 재물운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재물운이 다 새어나가는 구멍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쓰는 카드 한두 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세요. 네, 지갑이라는 재물의 집터가 넉넉해지면 그 자리에 머무는 재물운의 기운도 함께 넉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들은 집에 감당 못할 식물을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식물은 생기, 즉 살아있는 기운을 집안에 불어넣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식물을 두면 아주 좋다는 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식물은 반드시 잘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못해서 잎이 누렇고 시들어가는 식물은 생기가 아니라 사기, 즉 집안의 죽음의 기운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네, 시든 화분 하나가 그 집의 생기를 끌어내리고 그 가라앉은 기운이 집안 전체의 기운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여 언제나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식물을 집에 두셔야 하는 거예요. 네, 화분 하나라도 싱싱하게 키우는 것이 시든 화분 100개를 두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생기가 도는 집에 재물운의 기운도 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자들은 집안에 정리가 불가능한 것을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경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운이 정체되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기운도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탁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집안에서 기운이 고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리를 정해줄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네, 기운이라는 것은 집안 구석구석을 물처럼 돌아야 하는데 집에 쌓인 잡동사니의 더미가 그것을 막는 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막힌 곳에서 기운은 썩고 또 그 기운이 썩은 집에는 절대 좋은 기운이 흘러다닐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정리가 불가능한 물건 몇 개만 버려보세요. 그 물건이 나간 그 빈자리로 막혀있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고, 또한 그 흐름을 타고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부자들의 침실에는 불편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침실은 하루 동안 소모되었던 기운을 다시 충전하고 메우는 공간입니다. 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이때 그 잠자는 공간의 기운을 모두 흡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좋은 기운 속에 자면 좋은 기운을 채우고 또 나쁜 기운 속에 자면 나쁜 기운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특히 풍수에서는 침대 아래와 침대 주변 공간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네, 침대 옆이나 주변에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으면 잠자는 사람에게 그 탁한 기운이 올라와 밤새 그 기운을 덮고 자는 형국이 된다는 것이죠. 하여 침대 주변과 그 아래는 항상 비워야 하는 것이며 또 친구는 자주 햇볕에 말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잠이 편안해야 기운이 차고 또 그런 기운이 가득한 사람에게 재물운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친구의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바로 자기 기운에 대한 투자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자들은 거실의 안정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거실은 집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이 거실에 모였다가 각처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실의 기운이 집 전체의 기운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거실의 풍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정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날카로운 모서리인데,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는 에너지 간의 조화로운 흐름을 파괴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실에서는 피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가능하면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보다는 모서리가 둥글고 전체적으로 곡선형의 가구를 배치하는 것이 집 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파는 등 뒤가 벽으로 받쳐두는 공간에 두시도록 하십시오. 네, 풍수에서 등 뒤가 화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그런 불안의 기운이 보이는 거실에서는 재물운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실이 안정되면 가정이 안정되고 또 그렇게 안정된 가정에 재물운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부자들은 주방에 더럽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주방은 재물운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재물운을 위해서라면 냉장고 안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풍수에서 냉장고는 집안의 곳간, 즉 재물 창고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 곳간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그런 반찬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바로 재물이 창고에서 썩고 있는 모습 그 자체인 것이죠. 네, 냉장고에서 오래된 음식들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곳간이 깨끗해야 새로운 곡식이 잘 들어오듯이 주방이 맑아야 새로운 재물운이 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부자들은 현관에 절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들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 즉 기운의 대문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가 막혀 있으면 그 집으로는 좋은 기운이 아예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현관이 어수선하고 더럽다면 들어오려던 좋은 기운마저 입구에서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이 어두운 집도 결코 좋지 못합니다. 네, 풍수에서 밝은 기운은 밝은 곳으로 모인다고 하였고, 이래서 현관이 어두우면 어두운 기운이 항상 모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현관에는 지금 신는 신발 한두 켤레만 내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모두 신발장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현관 바닥 자주 닦아주시고 또 현관의 조명은 가능한 밝게 만들어 두십시오. 네, 운의 대문이 밝고 넓게 널려 있어야 그 집에 들어오는 재물운의 양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